8월 13일 오전 11시 출근하여 남재윤과 근무 교대를 한 후 카운터에 앉아 TV와 인터넷을 통해 계속 상황을 지켜봤다. 범인은 조선족 아니면 전라도다. 범인 잡으면 고유정과 한 방에 쳐넣어라. 흉악범이 착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죽였다. 범인은 2명 이상의 중국 조폭들일 것이다. 칼을 잘 쓰는 전문가의 소행이다. 몸통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했는데 떠오른 것이다. 남한강에서부터 떠내려왔을 것이다. 위와 같은 온갖 추측성 뉴스와 댓글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런 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몸통 시신이 발견된 순간 완전 범죄는 실패했기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잡히기 전에 자수하여 내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게 나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들로 정리되었고 무엇보다 죽은 놈은 양아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종일 생각과 고심을 한 끝에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수할 수는 없었다. 일단 오늘은 나의 근무날이었고 내가 지금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짜장 모텔이 문제였다. 남재윤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숙박업 경력이 1년 정도뿐이었기에 모텔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남재윤에게 내가 없어도 짜장 모텔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그가 일하는 데 막힘이 없도록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했다. 2019년 8월 14일 오전 11시 남재윤이 출근하였다.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대. 뉴스 봤냐? 그래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서요.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퇴근하여 내 방으로 가 잠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오후쯤 깨어나 신림동에 있는 나의 원룸으로 가서 짜장 모텔 일일 매출 장부를 200장 정도 프린팅해서 준비하였는데 이는 내가 사라지고 난 후 얼마 동안 쓰여질 여분의 장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짜장 모텔 지배인으로서 요금표, 장부, 안내표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 관리했기에 신림동 원룸은 일종의 내 개인 사무실이었고 프린터와 코팅기까지 있던 내 전용 공간이었다. 그곳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 개인 정비만 하고 나왔던 일종의 창고였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곳이 털려 PC 하드디스크에 있던 각종 야동과 야사들, 시체 사진 등과 같은 고어짤들이 발견되어 나의 원심 재판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내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드러나 내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변명을 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십수년에 걸쳐 골동품 모으듯 수집 보관만 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들을 희귀한 것으로 생각해 비밀 폴더에 잠금 장치까지 해가며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던 것들이었고 절대 어디에 유포시키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하필 본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들통나 나의 폭력적인 상황을 뒷받침하는 재판 자료로 쓰여진 것이다. 이제와 후회한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신림동에서 얼마간 머물며 볼일을 본 후 저녁 무렵 짜장 모텔로 돌아와 남재윤에게 모텔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알려주었다. 나는 남재윤을 모텔 내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니며 시설 점검, 보수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는 일할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때 구인하는 방법, 돌발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나는 남재윤을 모텔 내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니며 시설 점검, 보수 방법 등에 대해 일러주고는 일할 사람이 갑자기 필요할 때 구인하는 방법, 돌발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러주었다. 2019년 8월 15일 오전 11시 내가 출근하였고 남재윤은 퇴근하였다. 출근하자마자 카운터 쪽 CCTV를 한 차례 더 포맷했다. 내가 이놈을 쳐 죽인 그 지점에 CCTV를 포맷했었고 이후 자수하기 전 체포될까 염려해 한 번 더 포맷한 것이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1시 남재윤이 출근하였고 나는 퇴근하여 101호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이쯤 놈의 머리통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한 것 같다.
한숨 자고 있던 늦은 오후 누군가 노크를 했다. 고향 경찰서 형사 2명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내게 죽은 포주놈의 사진을 보여주며 놈의 행방을 물었다. 나는 자수를 계획했기에 여기서 체포될 수는 없었다. 모른다고 잡아떼고는 그들을 돌려보냈다. 잠시 후 화성경찰서 형사들도 찾아왔다. 그들 역시 놈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고 역시 모른다고 하자 그들도 돌아갔다. 이때쯤 뉴스에서 놈의 오른팔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고향 경찰서가 사건 담당 관할로 찾아왔던 것이고 화성경찰서는 놈의 유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여 실종자 찾기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놈의 신원도 DNA 대조 작업을 통해 알아낸 것이라 들었다. 정확한 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DNA 대조 작업으로 놈의 신원을 파악했을 것 같다. 사체 훼손 당시 내가 놈의 엄지손가락 지물 부위를 칼로 도려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시간이 없었다. 어서 자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나 지금 일 그만두는 거니까 내일 나 기다리지 말고 새 사람 구해서. 형님 어디 가십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이제부턴 네가 지배인이야. 이와 같이 남재현과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짜장 모텔을 떠나 신도림역 방향으로 걸어가다 택시를 잡아 탔다. 당시 시간이 아마도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전후로 기억된다. 한참 후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한 나는 초병에게 자수하러 왔다고 말한 후에 서울경찰청 안내실로 들어갔다. 내가 자수하러 왔거든요. 강력계로 절 안내해주세요. 여기서 그런 건 처리해드릴 수 없고 경찰서로 가보시겠어요? 가까운 경찰서가 어딘데요? 종로 경찰서로 가보세요. 이렇게 서울경찰청 안내실 직원에게 퇴짜를 맞은 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종로 경찰서로 향했다. 종로 경찰서 안내실에 도착한 나는 자수 의사를 밝히자 곧 강력계로 안내되었다. 나는 강력계 형사에게 내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이니 어서 나를 구속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나 형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이에 죽은 포주놈의 인적 사항을 말하자 종로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그제야 나를 긴급 체포했다. 잠시 후 고향 경찰서 형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고 그들과 함께 2019년 8월 17일 새벽 1시쯤 고향 경찰서에 도착해 곧바로 심야 조사를 받고는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그러다 오전 9시 무렵인가 다시 고향 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짜장 모텔로 가서 현장 검증을 했다.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은 내가 알려주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범행 도구들도 내가 직접 다 찾아주었다. 8월 19일 월요일에 2차 조사를 받고 8월 20일 화요일엔 심리검사까지 받았다. 8월 21일 나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11월 5일 화요일 의정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후 우연히도 검찰과 내가 동시에 11월 11일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글은 2019년 12월 4일부터 5일에 거쳐 작성되었다. 모든 내용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생략된 곳이 많으며 사건의 진실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생략하였다. 이 긴 글을 짧게 정리해서 보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고 다른 모텔로 가라 하자 피고의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담배 연기를 피고 얼굴을 향해 뿜어내며 끝내 돈도 안 내고 무전 취시까지 하다가 화가 난 피고에게 둔기로 뒤통수를 쳐맞고 뒤진 사건이다.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해 피고는 원고의 사체를 토막내어 한강에 유기했고 사체가 발견되어 이슈가 되자 피고 장대호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 이것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전말이다. 조금 더 짧게 요약하자면
양아치가 장대호에게 행패 부리다 둔기에 맞아 죽은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참고로 나는 이놈을 조선족 포주 양아치라고 부르길 좋아한다. 원심 국선 변호사로부터 원고가 귀화한 조선족이라는 사실과 보도반 관련 업자라는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예상한 조선족 포주란 추측이 팩트로 확인된 순간 나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게다가 나를 위력으로 굴복시켜 돈도 안 내고 무전 취식까지 했으니 양아치라는 표현도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조선족 포주 양아치가 모텔 종업원에게 행패 부리다가 화가 난 모텔 종업원에게 맞아 죽은 사건, 나는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왜 죽였는가 보다는 어떻게 죽였는가만 집중 보도를 하였고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